고객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고객들은 자신의 필요를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요구와 속마음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고객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결국 거래로 이어지기 힘들 거예요. 그럼 고객의 진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고객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하고요.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말투까지도 잘 관찰하면서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이유로 망설이곤 해요. 겉으로는 가격이 좀 부담되네요 라든가 아직 결정할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객이 자동차를 사려는데 가격이 부담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예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걱정,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아니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고민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숨겨진 니즈 어떻게 파악할까요? 질문, 공감, 그리고 관찰.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뭔가 망설이는 것 같을 때 그냥 왜 고민하세요? 라고 묻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또는 특별히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고객의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이 제품은 참 좋은데요. 뭔가 좀 고민이 되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라고 부드럽게 되묻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기능 때문만은 아니에요. 감정적인 이유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한 남성분이 고급 시계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겉으로는 시계의 내구성이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거나 성공의 상징으로 시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니즈를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려면 고객의 행동과 말투에도 집중해야 해요. 고객이 특정 제품을 유독 오래 보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서 계속 특정 기능을 언급한다면 그 부분이 고객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계속 이 제품은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죠? 라고 묻는다면 이 고객은 단순히 노트북이 아니라 장시간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 영업인은 이동이 많으신가 보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겠죠.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알아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바로 공감이에요. 고객이 뭔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 제품은 괜찮은데 사용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맞아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직관적이라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객은 내 고민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고객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기 때문에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영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려면 고객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읽어내야 해요. 때로는 고객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가구 매장에서 소파를 여러 개 둘러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고민만 하고 있다면 영업인은 단순히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라고 묻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공간이 넓지 않은 곳에 두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고객의 숨겨진 고민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죠. 영업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고객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고객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행동, 말투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해야 해요.
진정한 영업인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객의 진짜 니즈를 찾아내서 만족시켜주는 해결사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채워주었을 때 고객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우리를 믿고 찾아주는 충성도 높은 단골 고객이 될 거예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코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업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객은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신뢰는 단순히 한 번의 거래를 성공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랍니다. 고객이 신뢰를 느끼는 순간은 단순한 말이나 겉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행동, 말투, 태도를 분석하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영업인이 말을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갖게 돼요. 반대로 차분한 태도로 고객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영업인은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무엇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고객은 생각보다 영업인의 말과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뢰는 단순히 말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객은 영업인의 행동을 보고 신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고객과의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만약 고객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분이라도 늦었다면 고객은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영업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약속 시간보다 미리 도착해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갖게 되죠. 신뢰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여야 형성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신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업인은 항상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해요. 고객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객이 신뢰를 느끼면 단순히 한 번의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재구매와 다른 사람에게 추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뢰예요. 신뢰는 정직한 태도,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 전문성, 그리고 일관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영업인은 고객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그 결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죠. 고객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구매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제품의 단점을 숨기거나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하면 고객은 당장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분명 의문을 품게 될 거예요. 정직한 영업인은 단순히 장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단점도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데 이 모델은 배터리 사용 시간은 길지만 크기가 좀 커서 한 손으로 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고객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고객은 완벽한 제품을 원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영업인이 제품 판매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고려할 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 단순히 차량의 성능이나 가격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활 방식이나 운전 습관을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고객이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한다면 연비 좋은 모델을 추천하고 가족이 많다면 안전성이 높은 차량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고객은 자신을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영업인을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영업의 성공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